안녕하세요. 오늘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비지도학습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은 모두 슈퍼바이즈드 러닝, 지도학습의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학습 알고리즘은 우리 처음에 설명했던 대로 X, Y로 인풋, 아웃풋 데이터가 있고, 이 X 데이터를 가지고서 Y 결과값을 예측하는 모델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여러 가지 배우고, 그리고 또 이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회귀 모델 혹은 분류 모델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었죠. 다양한 X, Y가 있는 이런 지도 학습을 위한 데이터 셋에서 다양한 분류 모형을 만들었는데요. 우리 하나의 분류 모형을 만드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았듯이 굉장히 간단한 과정입니다. 데이터를 넣고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분류 모델 하나 만들어지면 이 분류 모델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가 디폴트 값으로 혹은 여러분들이 준 하나의 값으로 딱 지정되어 있을 때 모델을 만드는 거는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얼마나 정확한 모델, 얼마나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모델을 만드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얼마나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그러니까 가장 좋은 모델을 만들어내는 데에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델마다 가장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서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만들어주는 것, 혹은 데이터를 잘 변형시켜서 해당 데이터를 넣었을 때 모델이 좋게 만들어지게끔 데이터를 변형시켜서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자세하게는 뒤에서 코스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도학습의 과정은 그와 같은데요. 이 지도학습의 필수적인 것은 이 X랑 Y 데이터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도학습 모델링을 할 때 이 하이퍼 파라미터, 가장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데에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에서 데이터가 없다 하는 경우에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데이터를 만드는 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X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X 데이터에 연관된 Y 데이터를 찾는 데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도 있고 개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을 때 우리 이미지 자체는 굉장히 많은데요. 이 이미지를 내가 분류하고 싶다 라고 할 때 그 분류 모델을 만들기 위한 결과 값 Y를 만드는 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이 Y를 라벨이라고 부르고, 이 Y를 만드는 과정을 라벨링이라고 불러요. 요즘에는 이 AI 인공지능 모델을 많은 분야에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X 데이터에 대한 Y 데이터를 만드는 일 또한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근데 이 라벨링 과정이 사람들의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벨링 하는 그러한 과정을 요즘에는 따로 이제 라벨러라고 라벨링을 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이제 부르고, 이런 라벨러들을 이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고용을 해서 데이터에 대한 Y 값을 만들게 하기도 하죠. 오늘 배울 unsupervised learning은 우리가 첫 시간에 설명했듯이 이런 Y 값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Y 값 없이 이 데이터 X 위에 존재하는 어떤 패턴을 추출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비지도 학습, unsupervised learning이 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서는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슈퍼바이즈드 러닝 알고리즘을 위주로 봤고요. 남은 시간 동안 짧게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의 알고리즘 몇 가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전체 모델링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본 후에 이 코스를 마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해서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란 다음과 같이 이제 y 값이 제외된, y 값은 존재하지 않고 이러한 x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 즉 라벨이 없기 때문에 unlabeled 데이터셋이라고 부르는 다음과 같은 셋이 주어졌을 때, 여기에서 이 데이터셋에 내재하는 이런 어떤 성질 그리고 어떤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 unsupervised learning입니다. 이 X 데이터는 우리가 앞에서 지도학습에서의 X 데이터처럼 여러 개의 피처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와 달리 이제 Y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X 데이터는 이와 같이 이 지도학습에서 봤던 것과 동일하게 여러 개의 레코드 그리고 여러 개의 피처를 갖는 매트릭스 형태로 X 데이터가 주어지게 될 거고요. 아웃풋 Y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X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웃풋 Y가 없는 X 데이터들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셋이 unlabeled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아웃풋이 없고 이렇게 인풋 데이터 X만 주어지게 되고요. 이 unsupervised learning은 이런 X 데이터, 인풋 데이터로부터 어떠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 어떤 내재되어 있는 패턴을 추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패턴을 추출해낼 건데, 그 패턴은 사람이 이 기계학습, 그러니까 기계한테 이 패턴을 추출하라고 지도해주지 않은 거예요. 이 기계가, 컴퓨터가 알아서 데이터들을 살펴보고 데이터 안에 있는 패턴을 추출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이 실제로 정말 데이터 안에 존재하는 패턴인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하기, 그것을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비지도 학습은 지도학습과 달리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평가를 이 지도학습 알고리즘이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추출했는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결과를 하나하나씩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지도 학습의 알고리즘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도학습과 같은 경우에는 회귀 분석, 분류 분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몇 가지의 타입을 나눠줄 수가 있는데요. 어떤 타입의 알고리즘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미지 데이터가 주어졌다라고 합시다. 지금 우리 슬라이드에는 개와 그리고 고양이의 이미지들이 주어졌죠? 이 이미지들을 X 데이터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학습과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이 이미지들이 개인지 아니면 고양이인지를 나타내는 Y가 있고 그 Y 값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될 텐데요. 이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런 Y가 없어요. 이 아래에 나오는 이 이미지들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비지도학습은 이렇게 X 데이터가 있을 때 무엇을 하냐면 다음과 같이 비슷한 종류끼리 데이터를 이 컴퓨터가 살펴보고 비슷한 종류의 내용을 담고 있는 데이터끼리 이렇게 알아서 묶어줄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이미지들을 서로 비슷한 이미지들끼리 묶어서 서로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 데이터들끼리는 다른 그룹에 묶이도록 이렇게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서 그룹화 시켜주는 이 과정을 우리가 클러스터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묶인 서로 다른 그룹들을 클러스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클러스터링이 비지도 학습의 한 가지 타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 밑에 있는 데이터와 같이 이 여러 개의 이제 비슷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다른 데이터들과 굉장히 다른 패턴을 갖는 데이터를 발견해내는 것. 자, 이런 굉장히 다른 패턴 혹은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갖는 이러한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아웃라이어 라고 부를 건데요. 이런 다른 데이터들과 분포가 굉장히 다른 이런 아웃라이어 데이터를 뽑아내는 과정. 또 X만 주어져 있지 Y가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X 데이터만 보고서 다른 X들과 다른 값을 갖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얘도 비지도 학습에 속하게 되고요. 이러한 과정을 어노말리 디텍션 혹은 아웃라이어 디텍션 혹은 노블티 디텍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차원 축소 혹은 데이터 자체, X 데이터 자체의 표현을 변형시키는 그런 과정들도 unsupervised learning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unsupervised learning의 타입을 이제 정리를 하면 데이터의 데이터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바꾸는 것, 즉 프리프로세싱이나 아니면은 이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조금 변형해서 사람이 이해하기 편하게 혹은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 알고리즘들이 보다 더 잘 작동하도록 데이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이 이제 y 값을 보지 않고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될 때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데이터의 피처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때 이 너무 많은 피처들을 가지고서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하면 분석 모델을 만들면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의 수를 줄여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변수의 수를 줄이는 것, 차원 축소,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이라고 부르는 이 과정.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의 이제 सब셋이 되겠죠. 이 차원 축소 방법이 또 y 값을 이용하지 않고 x 데이터만 이용하기 때문에 비지도 학습의 한 가지 타입이 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링, 그리고 어노말리 디텍션. 이 앞에서 우리가 이미지 데이터를 보면서 살펴보았던 이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의 또 다른 타입들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음에 네 가지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의 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보았던 이 비지도학습 방법론들을 우리 그림으로 살펴보자면 다음에 첫 번째 그림과 같이 이렇게 데이터들이 분포가 되어 있을 때 밀집되어져 있는 데이터끼리, 즉 그 데이터의 값이 비슷한 데이터들끼리 이렇게 묶어주는 것, 이렇게 서로 다른 그룹으로 묶어주는 것이 클러스터링이 되겠고요.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경우에 이 여러 가지의 이미지 데이터들을 이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평면에 나타내기 위해서 차원 축소, 굉장히 차원이 큰 이미지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이 피처 하나, 피처 두 개로 2차원으로 차원 축소를 한 후에 그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2차원 평면에 그려준 예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이렇게 2차원 평면에 나타내 주고 나면은 이 각각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얼마나 잘 클러스터링 될지 혹은 클래시피케이션이 될지를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을 때 이러한 분포에서 벗어나져 있는 일반적이지 않은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아웃라이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노말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노말리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앱노멀한 데이터들을 찾아내는 것, 디텍션 하는 게 어노말리 디텍션 이라고 했죠.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모두 y 값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의 그림을 그릴 때 이런 y 값을 사용을 하긴 했지만 이 컬러를 빼고 컬러를 떼내고 생각을 해보면 차원 축소, 이 피처 1, 피처 2로 이루어지도록 이 데이터
의 디멘전을 축소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y 값은 필요로 하지 않게 되죠. 이러한 종류의 unsupervised learning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unsupervised learning은 우리가 앞에서 지도학습을 봤을 때 이 회귀 분석과 같은 경우에 MSE, RMSE, 그리고 이 분류 분석과 같은 경우에 우리가 accuracy,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스코어들을 사용을 해서 모델을 평가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 unsupervised learning에서는 이러한 평가하는 것, 나의 결과가 지금 얼마나 좋은지를 평가하는 것이 이제 어렵게 됩니다. 이 평가하는 방법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지도학습에서와 달리 이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어떠한 값이 좋은지 찾아내는 과정이 되게 스트레이트 포워드 하지 않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것이 꽤 어렵게 되죠. 그리고 결과를 보고서 그 결과가 좋게 나왔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이제 클러스터링을 했는데 이 클러스터된 결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확인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가 잘 나왔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비슷한 데이터들끼리 잘 묶였는지를 살펴보거나 아니면은 이 가까이의 클러스터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결과를 보는 사람들이 각각 살펴본 후에 얘가 잘 됐는지 잘 되지 않았는지를 주관적으로 판별을 해 주어야 한다 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지도학습이 이제 머신러닝의 메인이 되겠고요. 이 unsupervised learning은 종종 이 supervised learning을 도와주는데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supervised learning 과정을 거치기 전에 혹은 supervised 과정을 거칠 수 없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해석하는데 데이터가 어떠한 모습인지 살펴보는데 보통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살펴볼 unsupervised 알고리즘에 어떤 게 있냐면요. 일단 이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오늘 데이터 스케일링 기법을 몇 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차원 축소 방법, 다음에 2가지 알고리즘, 그리고 클러스터링을 위한 다음에 3가지 알고리즘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남은 시간에는 이 비지도 학습, 즉 Y 없이 데이터 X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데이터 X를 좀 더 사람이 보기 좋게 혹은 다른 알고리즘이 사용하기 수월하게 바꿔주는 것, 데이터를 전처리해주는 프리프로세싱 과정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프로세싱이란 이름 앞에 이제 프리 전이라고 붙어 있죠. 전 처리, 데이터 전 처리 과정인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변환해주는 이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을 왜 전 처리라고 불러주냐면 이 과정이 우리가 슈퍼바이즈 러닝 알고리즘을 돌리기 전에, 즉 슈퍼바이즈 러닝 모델을 훈련하기 전에 시행해주는
데이터에 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얘를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주로 우리가 슈퍼바이스드 모델을 만들 때 해당 모델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보통 많이 진행이 되고요. 피처를, 그러니까 그 X의 변수들을 이제 줄이거나 아니면 숫자들을 작게 만드는 과정의 전처리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를 줄이거나 아니면 계산 시간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대표적인 전처리 과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슈퍼바이즈드 모델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전처리 과정들을 거쳐서 가장 좋은 데이터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것을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다양한 피처 엔지니어링 과정들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 살펴보지 않고 먼저 필수적인 두 가지의 전처리 기법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처리 기법은 첫 번째 데이터 스케일링이랑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들에서 보게 될 원핫 인코딩입니다. 먼저 데이터 스케일링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이제 지도학습, 슈퍼바이즈드 러닝 알고리즘들 중에서 K 니어리스트 네이버나 서포트 벡터 머신, 뉴럴 네트워크와 같은 몇 가지 알고리즘은 이 데이터를 나타내는 이 숫자의 크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을 할 때 이 데이터의 수치가 클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얘를 전처리한 후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비교해 보면 이러한 알고리즘들이 이 데이터의 크기, 데이터 숫자의 크기에 따라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혹은 이 데이터 간의 거리를 이용을 하는 이러한 니어리스트 네이버나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도 굉장히 이 데이터의 크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죠. 이 데이터의 이 스케일이란 여러분들이 유닛 같은 것을 생각을 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금의 가격과 같은 경우 우리가 달러로 나타낼 수도 있고 우리 이 원, 대한민국 화폐 단위인 원을 사용을 할 수도 있죠. 이 금이 이제 뭐 금이 요즘에 한 돈에 한 30만 원 정도 하나요? 이거를 이제 달러로 나타내면은 얘는 이제 300이 좀 안 되는 한 이 정도로 나타내질 수 있겠죠. 금에 대한 피처가, 금 가격에 대한 피처가 이러한 피처가 있다라고 합시다. 이 두 가지 피처는 굉장히 유사한 피처임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를 우리가 원으로 나타냈을 때 그리고 달러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유닛의 크기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죠. 이 데이터가 이러한 피처만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뭐 또 다른 피처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피처는 1부터 10의 크기를 가지고 다른 피처는 0부터 1의 크기를 갖는다라고 합시다. 다른 피처들의 이 스케일, 크기는 다음과 같은데
이 가격만 굉장히 큰 값을 갖고 있다면 데이터 사이의 거리가 다른 피처들에 거의 무관하게 이 한 가지 피처에 의해서 거의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거리가 중요한 경우 다른 피처들의 값들도 잘 고려를 해주기 위해서 이 유닛, 이 스케일의 크기를 조정을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의 스케일을 조정을 하는 것을 데이터 스케일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 스케일링은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전체 피처를 한꺼번에 고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각각의 피처마다 각각의 피처의 크기, 유닛을 변환을 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각각의 피처마다 그 크기를 바꿔주는, 스케일을 바꿔주는 작업이 대표적으로 다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이 각각의 피처에서의 값을 평균이 0 그리고 분산이 1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통계에서 여러분들이 통계의 노멀라이즈 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각의 값을 x라고 할 때 x에서 평균을 빼고 분산을 표준 편차로 나누어서 다음과 같이 노멀라이즈를 할 수가 있었죠. 네,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스케일을 바꾸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민 맥스 스케일러가 있는데요. 이 민 맥스 스케일러는 이 피처들의 값이 0부터 1 사이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0부터 1 사이가 되도록 만들어주려면 이 데이터 x를 이 전체 x들의 최소값 스로 빼준 다음에 여기에서 데이터의 크기 데이터의 맥시멈 마이너스 미니멈으로 나눠주면 전체 벌어진 전체 데이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위치한지 그 범위의 크기로 나눠주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값이 이제 0부터 1 사이가 되도록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로 다음과 같이 왼쪽 그림과 같이 데이터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할게요. 이를 여러 가지 데이터 스케일러를 이용을 해서 변환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우리 다음에 두 가지가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두 가지 대표적인 스케일링 기법들이 되겠고요. 이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같은 경우에 평균이 0이 되도록 그리고 분산이 1이 되도록 변환을 해 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위치한 데이터가 이렇게 평균이 0이 되니까 0을 기준으로 분산 1을 갖는 이런 분포가 되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 맥스 스케일러와 같은 경우 각각의 피처가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도록 변환을 해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민 맥스 스케일러를 통해서 이 데이터의 스케일을 변환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변환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이제 피처 스케일러들 외에도 다양한 데이터 스케일링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버스트 스케일러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데이터들의 평균과 분산이 0, 1이 되도록 맞추어 줄 때 이럴 때 만약에 아웃라이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아웃라이어
때문에 위와 같이 제대로 스케일을 맞춰주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아웃라이어를 무시하고 아웃라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이 데이터들을 스케일링을 해주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 노멀라이저, 우리 사이킨런에는 이 노멀라이저라고 하는 데이터 스케일링 기법이 있는데요. 얘는 통계의 노멀라이즈와는 다릅니다. 노멀라이즈가 아니다 라고 쓸게요. 이 통계에서의 노멀라이즈는 이 스탠다드 스케일러다 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노멀라이저란 무엇이냐면 얘는 이제 피처 각각에 대해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전체의 값을 보고서 변환을 해주는 건데요. 이 전체 피처들을 가지고서 전체 피처들을 한꺼번에 보고 변환을 해주는데, 그때 어떻게 변환하냐면 이 피처들 각각의 데이터마다 이 모든 피처들을 고려를 한 놈 값이 x의 크기, 놈 값이 1이 되도록 유닛 벡터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노멀라이저예요. 그래서 이 x 데이터의 크기가 1이 되기 때문에 이 2차원인 경우에 이 반지름을 1로 갖는 이런 무한 위에 3차원인 경우에 9 위에 이렇게 데이터가 위치하도록 만들어주는 스케일러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게 될 스케일러는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몇 가지 모델링을 할 때에는 몇 가지 슈퍼바이즈 모델에 대해서는 항상 뉴메릭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 스케일링을 전처리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필수적인 전처리 과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앞서서 보았던 이 데이터 스케일링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피처가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사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의 피처들은 여러 가지 타입을 가질 수 있어요. 다음에 대표적인 세 가지의 타입을 갖습니다. 즉, 수치형으로 나타내어져 있는 실수형 혹은 인티저형으로 나타나져 있는 이 뉴메리컬한 피처들이 있고요. 혹은 성별과 같이 남 혹은 여로 구분되는 클래스가 두 개인 형태의 바이너리 피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특성을 갖는 카테고리컬 피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의 클래스를 갖는 카테고리컬 타입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의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뉴메리컬한 데이터의 경우에 이렇게 스케일링을 필수적으로 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바이너리인 경우에 바이너리는 이제 값이 스트링으로 나타내져 있던지 아니면 다른 문자로 나타내어져 있던지 이 바이너리와 같은 경우에는 0 또는 1의 값으로 쉽게 바꿔줄 수가 있죠. 그리고 카테고리컬 데이터 이 베리어블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
전 처리가 필수적인 알고리즘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리니어 모델들이나 K-니어리스트 네이버, SVM, 이런 뉴럴 네트워크와 같이 트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알고리즘의 경우 이런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을 분석 모델에서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모델과 이런 카테고리컬 베리어블과 같은 경우에 이런 뉴메리컬 데이터나 아니면 바이너리 이 데이터와 같이 숫자 형태로 바꿔 주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라고 하는 피처가 있을 때 이 학교 피처의 값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는 이 데이터를 분석 모델에서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이러한 값들을 이제 숫자로 바꾸어 주어야 이 모델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이킨런, 우리가 사용하는 사이킨런과 같은 경우에는 트리든 이제 다른 알고리즘이든 어떤 알고리즘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분석 모델을 훈련을 할 때 무조건 이런 데이터들이 다 숫자 형태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어야 해요. 그런데 이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을 각각을 그냥 0, 1, 2, 3이라고 표현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와 같은 경우에 여기에 어떤 게 더 좋다, 어떤 게 더 상위 등급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죠. 물론 여기서는 좀 그런 개념이 있긴 한데요. 다른 대부분의 카테고리컬 베리어블들은 이런 순서의 개념이나 어떤 카테고리가 다른 카테고리보다 더 우선시 된다 아니면 더 큰 값을 갖는다 라고 하는 이런 비교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다음과 같이 숫자로 그대로 바꿔주면은 여기에 이런 비교 관계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중학교와 대학교,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학교와 대학교 사이에 꼭 고등학교가 들어가야 하는 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변환을 하고 나면은 1과 3 사이에 꼭 2가 위치하니까 1과 3의 평균으로 이 어떤 카테고리 형태가 만들어지도록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숫자로 바꾸지 않고 이런 카테고리컬 베리어블과 같은 경우에 더미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여러 개의 베리어블을 만들어서 즉 카테고리컬 베리어블 하나를 여러 개의 바이너리 베리어블을 만들어서 얘를 나타내 줍니다. 얘를 원핫 인코딩이라고 할 건데요. 왜 원핫 인코딩이냐면 각각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더미 베리어블을 만들어 주는데 이게 해당 카테고리 값을 가지면 1, 해당 카테고리 값을 가지지 않으면 0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바이너리 베리어블을 사용을 해서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원핫 인코딩은 이런 카테고리컬 베리어블 하나를 여러 개의 피처, 여러 개의 바이너리 피처를 이용을 해서 나타내 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각각의 카테고리마다 하나의 피처씩, 즉 카테고리가 K개 있으면은 K개의 바이너리 피처가 되게끔 혹은 K-1개의 피처가 되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가
바이너리가 있을 때 그것을 이제 원핫 인코딩을 통해서 4개의 바이너리 베리어블을 만든다 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베리어블 4개가 생기는데, 이때 얘네들의 값이 이제 각각의 이제 x 값들이 만약에 초등학교인 경우에 이 초등학교에 대응되는 이 F1에서는 초등학교인 경우에만 1, 그 외의 경우에는 0. 그리고 만약에 중학교가 들어가는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 중학교에 대응하는 피처 2에서만 1, 나머지 피처들에서는 0. 고등학교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이 고등학교에 대응되는 세 번째 피처에서만 1, 나머지 부분에서는 0. 대학교에 해당하는 값을 갖는 x가 있으면은 그때 이 대학교에 대응되는 피처 4에서만 1, 나머지에서는 0의 값을 갖도록 이렇게 베리어블 여러 개, 더미 베리어블들을 만들어 주어서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을 대체해 주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원핫 인코딩이라고 부르고요. 데이터 스케일링과 함께 우리가 모델을 만들기 전에, 지도학습 모델을 만들기 전에 무조건 해 주어야 되는 전처리 기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모델링 작업을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필요한 경우에 반드시 해주고 그다음 분석 모델을 훈련을 시키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룰 이 언슈퍼바이즈드 기법들,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기법들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차원 축소 기법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